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 한 시간 코스로요.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반기 시장. 여러분들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상반기보다 참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하반기에는 참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전망이 막 엇갈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반기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해드릴 때는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 자체를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지표까지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이제 하반기에 유망 섹터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처음 드릴 말씀은 이제 좋은 얘기보다는 좀 일단은 좀 안 좋은 얘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일단 하고 나서 좋은 얘기들도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안 좋은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말씀은 하반기에 저는 한 번은 큰 폭의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폭의 조정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큰 폭의 조정이냐 그러면은 10%에서 지수 단으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는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지금 이 왼쪽이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현재 지금 그 PER인데 12.4배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간 적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역대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15배까지 간 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가격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S&P 500 미국이죠.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 연동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죠. 미국도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엄청납니다. 22.7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좀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되면서 이게 요즘에 살짝 좀 빠진 거긴 해요. 빠진 거긴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25배까지 올라갔다가 25배가 넘게 27배까지 올라왔어요. 빠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 부담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역대 최고치 또 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이제 가격 부담에 의한 이제 매물 부담을 분명히 좀 안게 돼 있을 거고요. 또 미국하고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들이 다 그래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건 유럽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유럽은 지난번에 이제 보면은 20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유럽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역대 최고치까지 PER 배수가 올라갈 겁니다. 중국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벌써 많이 올라왔죠. 벌써 많이 올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이 어쨌든 작년에 유동성 장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가 올해 조정받고 다시 또 신고가를 쓰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좀 이제 비쌉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비싸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저 밑에서 산 사람들도 있고 또 요 근래에 산 사람들도 있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아래에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심리가 팽배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가 한두 명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따라서 던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패닉 셀링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장 조정이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좀 올 걸로 봐요. 한 번 이상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 때 일단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부분들.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좋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서 상당히 이제 괜찮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
가격 부담도 분명히 있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신흥국들이 지금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이제 그 통화 가치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요. 예, 그러면서 그 나라 전체의 어떤 유동성 같은 것들을 좀 약간 좀 줄어들게 만들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항시 이 자산 시장에서는 살짝 좀 위축되고 위험 자산은 회피하려는 심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신흥국들이 먼저 지금 금리 인상을 막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에서 3.5%에서 지난달에 4.25%로 올렸고요. 상당히 많이 올렸죠. 큰 폭으로. 멕시코 중앙은행도 4.0%에서 4.25%로 1단계 올렸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번을 금리 인상을 했어요. 지금은 5.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1몇 %인데 이제 제로 금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는 5.5%니까 상당히 높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죠. 9월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를 해놓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하반기 때는 금리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상을 한 번은 할 거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의 공식화해놨죠.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먼저들 하느냐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미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이제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늦게 되고, 잘못하면은 그때 가지고 따라가려다 보면은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들이 또 작동할까봐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할 때 통화 가치를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그 작업 같은 것들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시장 내에서도 현재로서는 이제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 이제 지금 시장 내에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시기가 이제 뭐 관건이 될 텐데 점도표입니다 이게. 지난 이제 3월 달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금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7명이 됐고요. 그런 2022년도가, 그리고 2023년도가 지난번에 7명이었는데 지금 13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에 점도표 나오고 6월 달에 점도표 나오고 또 이제 9월에 점도표가 나오는데요. 9월 달 점도표에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또 돼가지고 2022년도가 2023년도보다 더 전망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점도표의 이전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2022년도에 지금 나온 점도표만으로도 2023년도에 최소한 2번은 돼야 되겠다라고까지 지금 이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2022년도로 점도표가 더 옮겨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7명인데요. 2022년도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7명인데 이게 뭐 13명 되고 오히려 2023년도가 더 뭐 10명 이하로 줄어들고 이렇게 돼가지고 금리 인상이 2022년도부터 되나 보다. 2022년도면 내년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시장의 충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번에 6월 달에 FOMC에서 이미 테이퍼링에 관련된 논의를 이제는 연준에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이미 됐죠. 그리고 나서 FOMC 끝나고 나서 파월이라든가 중심적인 인물들은 계속해가지고 완화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 몇몇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현재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어떤 우려감 같은 것들이 다운돼 있지만 이게 하반기 때는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뭔가 한 번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가격 부담이 있을 적에 그럴 이제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어쨌든 한 번의 충격, 한 번 이상의 충격은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나쁜 뉴스지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럼 그게 언제쯤 올 것인가 또 이제 이렇게 묻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그런 걸 잘 못 맞춰요. 언제 올까? 제가 그걸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 빠질까? 이것도 제가 못 맞춥니다. 근데 그게 오게 된다면은 어떤 신호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지는 늘 뭐 제가 뭐 말씀드렸던 거지만 뒤에 가가지고 전략 부분에서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반기 때에 큰 흔들림 같은 것들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늘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고요.